안녕하세요, 키뉴입니다. 제 영상 중에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언박싱 영상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꾸준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22년도쯤에 샀었는데 2년 동안 써온 후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짜플 펜슬과 찐 애플 펜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조금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케이크랑 커피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패드병이라고 알고 계세요? 아이패드병을 2번이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미니랑 프로 2개를 사게 됐는데, 사실 아이패드 프로나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도 하고 넓은 화면으로 유튜브도 보고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화면의 크기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도 아이패드 미니 영상 조회수가 높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 미니를 2년 동안 써오면서 느낀 후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를 샀는데 과연 이렇게 애플 펜슬이 필요할까? 애플 펜슬을 잘 쓰게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애플 펜슬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짜플 펜슬을 알아봐야 되나 하고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찐 애플 펜슬과 이제 짜플 펜슬 이렇게 또 2개를 사용해보고 느낀 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아이패드 미니만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애플 펜슬이 필요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아이패드 미니에는 너무 투머치일 것 같고, 짜플 펜슬 사도 될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 2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64기가의 와이파이 버전으로 하면은 가격이 76만 9천 원이에요. 사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하면은 에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성을 생각해서 나는 막 뭐 그림도 안 그릴 거고 공부도 안 하는 직장인이야. 그냥 나는 정말 유튜브 보고 뭐 인터넷 서치 정도 하고 모바일 게임 정도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직장인들이야 하실 경우에는 에어랑 프로는 투머치여서 아이패드 미니를 사려고 했더니 가격이 76만 9천 원이야. 최소 깡통 가격이. 그래, 일단은 사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오케이, 76만 9천 원. 근데 이제 애플 펜슬 가격 보니까 19만 5천 원이야. 그러면은 그거 다 더하면 얼마야? 96만 4천 원인 거예요.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제 그러면은 애플 펜슬을 버리고 짜플 펜슬을 알아본단 말이죠. 짜플 펜슬 가격을 알아보는데 요즘에 하도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시겠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DSMLab에서 판매하고 있는 짜플 펜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9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요 DSMLab에서 제공하는 짜플 펜슬은 가격이 38,800원이에요. 거의 5배 차이 나죠. 가격적인 면에서도 훨씬 부담이 없어요. 19만 5천 원짜리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짜플 펜슬도 추천드릴게요. 가격적인 면에서 일단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DSMLab에서 제공하는 애플 펜슬을 사게 되시면은 여분의 펜촉을 2개를 줘요. 이렇게 여분의 펜촉 2개도 주고 있거든요. 애플 펜슬 1 같은 경우에는 펜촉을 하나 줬었거든요. 근데 2에서는 펜촉을 안 주더라고요. 애플 공홈에서 요 펜촉을 4개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게 25,000원인가 그래요. 펜촉 4개 25,000원 솔직히 애플 가격스럽잖아요. 애플 펜슬도 19만 5천 원인데 만약에 펜슬 요거 다 달아가지고 또 교체를 하게 되면 2만 5천 원 또 주고 사야 되고, 진짜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제 DSMLab에서 판매하고 있는 짜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촉도 2개 주고 있으니까 요 펜촉이 다 닳게 되면은 여기서 갈아서 끼면 돼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탈 펜촉도 4개나 주더라고요. 이제 종이 질감 필름 붙이시고 요 메탈 펜촉 쓰시게 되면은 진짜 그 사각사각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펜촉을 지금 6개 주고 있는 거죠. 펜촉으로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 다 못 쓰실걸요? DSMLab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짜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충전도 가능한데, 마그네틱 충전이 불가능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열어보면 C타입으로 충전도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 다들 C타입 충전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패드도 다 C타입이고, 요즘 나온 아이폰 15도 C타입이고, 삼성 쓰시고 계시면 또 삼성도 다 C타입이고, 8핀, 5핀 이런 거 안 쓰시잖아요. 이렇게 C타입으로 충전하는 단자도 있으니까 충전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찐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2번 터치하면은 지우개 모드로 변환한다든지 다시 펜슬 모드로 변환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짜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은 없는데, 뒤에 보시면은 이제 불빛이 들어와요. 여기도 누를 수 있는데 이 버튼을 한 번 누르게 되면 홈 버튼으로 돌아가고 2번 누르게 되면은 작업창 보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진짜 펜 사용하시면 뒤에 이렇게 딸깍딸깍 눌러가지고 이제 심 나오게 하고 심 다시 들어가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있어서는 적응이 금방 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홈화면 가는 것도 버튼이 되게 편해서 좋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없어도 이 짜플 펜슬 하나로도 충분하다. 생각보다 편했다. 이제 요 뒤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불 들어오게 되면은 블루투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됐고 사용 중이라는 표시고요. 충전할 때 빨간색이 뜨거든요. 충전 중이라는 표시고요. 이제 완충되면은 초록색 표시등이 떠요. 충전이 완료가 됐으니까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표시고요. 색깔로도 표시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패드 홈화면에다 배터리 꺼내놓고 쓰시면은 요 애플 펜슬 충전돼 있다는 것도 보이시거든요. 이걸로 확인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도 보이고 이제 애플 펜슬 자체에서도 충전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둘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편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38,800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께 조절 틸트 기능이 가능하더라고요. 세워서 쓰면은 얇고 눕혀서 쓰면 쓸수록 두꺼워져요. 이런 두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도 좀 저는 신기했어요. 이 가격에 이 기능이 되는구나. 아이패드 미니로는 그림을 잘 안 그리고 간단한 공부할 때 밑줄 정도는 칠 수 있잖아요. 펜슬을 살짝 눕혀서 밑줄을 치게 되는 경우 이 두께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찐 애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필압 기능이 되기는 하는데 짜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필압 기능이 안 되기는 해요. 보통 아이패드 쓸 때 뭐 종이도 그렇고 펜을 쥐게 되면은 손바닥이 바닥에 닿잖아요. 짜플 펜슬도 이제 잘못 사게 되면은 이렇게 손바닥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글을 쓰다가 손바닥을 인식하게 되면은 화면이 막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는데 이 DSM 랩 짜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펜과 손을 모두 인식하는 와중에 손을 인식하는 현상을 없애는 팜 리젝션 기능이 라는 걸 갖고 있어요. 아이패드에다가 손바닥 위를 올려놓고 편하게 글씨를 써도 손바닥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림이나 글 쓸 때 확실히 편하고요. 이 38,800원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짜플 펜슬만 사도 충분히 아이패드 미니랑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DSM 랩 애플 펜슬은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패드 미니에다가도 블루투스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고 프로에다가도 블루투스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여서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도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DSM 랩 짜플 펜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이후부터 나온 아이패드 기종들만 호환이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 잘 확인해 보시고 내 아이패드가 이제 2018년도 이후에 나왔다. 이 짜플 펜슬이랑 호환이 되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이후에 나온 기종이기 때문에 이 DSM 랩 짜플 펜슬과 호환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패드 미니로는 이 DSM 랩 펜슬이랑 같이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애플 펜슬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애플 펜슬 2가 아니어도 DSM 랩 이 짜플 펜슬로도 충분히 애플 펜슬 2를 대체할 수 있다.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의 DSM 랩 짜플 펜슬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이패드 미니를 사면서 제일 잘 썼던 건 출퇴근길에서 제일 잘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쿠키런 킹덤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쿠키런 킹덤을 이 넓은 화면으로 이제 즐겼죠.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열도 조금 심해지고 배터리도 금방 닳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화면도 이렇게 사이즈 보면은 다르시잖아요. 이 넓은 화면으로 하니까 조금 더 잘 누를 수 있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길에 아이패드 미니로 모바일 게임도 종종 즐겨서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말해 뭐해. 유튜브 볼 때도 정말 넓은 화면으로. 근데 심지어 아이패드 미니가 이렇게 한 손에 잡혀요. 저는 이렇게 버스 손잡이 잡고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로 보면서 이렇게 유튜브도 출퇴근길에 잘 즐겼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잡을 수는 있어요. 잡을 수는 있는데 약간 너무 관종 같기도 하고 이렇게 딱 손잡이 잡고 하면 생각보다 이거 이제 들고 있기 무거워요. 근데 이렇게 사실 생패드를 안 들고 다니잖아요. 케이스 끼고 다니는데 미니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껴도 1시간 반 동안 서 있어도 손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도 많이 즐겨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패드 미니 살 때 용량도 제일 큰 걸로 샀고 유심을 넣을 수 있는 셀룰러 버전으로 샀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유심 꽂는 칩이 있는데 여기다가 유심을 꽂아서 저는 데이터 쉐어링으로 해가지고 카톡도 이제 받아볼 수 있게 했어요. 핸드폰 핫스팟 잡아가지고 데이터를 연결을 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핸드폰 발열도 무시 못하더라고요.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나가고 또 발열은 발열대로 심해지고 그래서 요금제 잘 알아보면은 데이터 쉐어링 무료로 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알아보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데이터 쉐어링 이용해가지고 유심 받아가지고 심어놓고 데이터 틀면서 출퇴근길에 카톡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션을 진짜 잘 써요. 회사에서도 노션을 잘 썼고 그때 출퇴근길에 한동안 제가 뉴스 스크랩 이런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 보고 나서 스크랩도 다 노션에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노션 활용도 아이패드 미니로 되게 잘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수천만 원 사이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첩 기능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전자 다이어리 같은 느낌이죠. 여자분들에 비해 손이 좀 커가지고 다이어리 약간 한 손으로 잡는 느낌? 그래서 노션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저만의 다이어리잖아요. 진짜 뭐 뉴스 스크랩도 하고 투두 리스트도 쓰고 회사에서 할 일 쓰고 노트북 기획안도 쓰고 아이패드 미니로 노션도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영상 편집을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출퇴근길 왕복 3시간이면은 퇴근을 6시에 하고 1시간 반 동안은 7시 반이잖아요. 7시 반에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이러면 한 8시 반? 거의 9시란 말이에요. 진짜 집 오면은 그냥 침대에 바로 기절하는 거예요. 집에선 편집할 시간이 없으니까 틈틈이 이제 지하철 출퇴근하는 시간 그 1시간 반 시간 동안 블로 루마퓨전 어플 이용해서 간단한 컷 편집했습니다. 자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컷 편집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장시킨 다음에 컴퓨터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아이패드 미니가 아무래도 화면이 막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작은 것도 아니어서 컷 편집 영상 하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막상 또 컷 편집 다 하고 나서 자막을 달려고 하면은 너무 넓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손가락이 아파요. 간단한 컷 편집 하기에는 좋다. 그래서 이 아이패드 미니로 주로 컷 편집 위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책 읽어야지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이책을 들고 다니자니 생각보다 무거운 거예요. 물론 종이책 낭만도 있어요. 종이책 낭만도 있는데 이거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넣고 다니고 이것저것 가방 넣고 다니면은 생각보다 무거워지더라고요. 그 아시죠? 겨울에 이제 손가락 얼어가지고 손은 아픈데 책 안 내키는 거. 나만 그런 건가? 물론 종이책 낭만도 있어서 종이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기도 하고 출퇴근길에는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만나고 나서는 밀리의 서재를 이용해서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편해요. 이 종이책에 비해 무겁지도 않고 가벼우면서 터치 한 번으로도 책이 넘어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통해서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어요. 밀리의 서재를 진짜 잘 이용했었죠. 그때 마침 또 밀리의 서재 할인했었어가지고 1년 구독권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구독권 끊어놔가지고 밀리의 서재로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책 사이즈잖아요. 책 읽는 느낌이 확실히 나요. 약간 이북 리더기 같은 느낌? 이 아이패드 미니로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책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짜 아이패드 미니의 장점은 휴대성이니까 책 읽는 것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진짜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한테는 아이패드 미니 추천입니다. 회사 다닐 당시에 자격증 준비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패드 프로로 준비를 했었는데 겨울에는 특히 이거 꺼낼 때도 되게 많이 힘들고 자리 차지도 되게 많이 하고 가방 크기도 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요. 그런 갖가지 종합적인 이유들을 봤었을 때 이걸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이걸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걸로 공부하기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출근길에는 앉을 수 있는데 퇴근길에는 거의 못 앉아요. 근데 서서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서서 공부하면은 지금 제가 손이 큰데도 이게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휘청휘청 거리기도 하고 불편하니까 아이패드 프로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런 아이패드 프로로 공부하는 거는 이제 앉아서 공부하기는 딱이고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이제 이동이 긴 사람들한테는 이 아이패드 미니로 공부하기 딱 좋아요.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딱 한 손으로 잡고 나서 공부를 하면은 진짜 공부가 잘 됐거든요. 저는 그 자격증 공부가 오지선다형이어서 번호에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공부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사고 나서 자격증도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로도 저는 생각보다 공부 잘했었어요. 혹시라도 직장인들 공부하시게 되면은 아이패드 미니 추천드립니다. 진짜 출퇴근길에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아이패드 미니 하나만 갖고 계시다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엄청 막 많이 써야 된다 하는 공부라면은 화면 넓은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이패드 미니 사이즈로도 문제는 없어요. 할만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아이패드다 보니까 멀티 기능이 되거든요. 삼성 핸드폰은 이렇게 위아래로 화면 분할이 되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아직까지도 화면 분할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 분할이 되니까 아이패드 이 미니로 화면 분할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셀룰러 버전이기도 해서 옆에는 카톡 틀어놓고 옆에는 유튜브 틀어놓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약간 삼성의 Z 폴드 같은 느낌이에요. 사이즈도 Z 폴드랑 거의 좀 비슷하고 이제 접히지만 않는 것 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에 오면은 옆에다 카톡 띄워놓고 유튜브 보던 거는 계속 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었어요. 이 멀티 기능도 진짜 많이 사용했었어요. 출퇴근길에 진짜 핸드폰 잘 안 꺼내고 아이패드 미니만 꺼냈었던 것 같아요. 이 멀티 기능 왜 아이폰에는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이폰에도 있으면은 멀티 기능 진짜 잘 쓸 텐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이 아이폰에다가 멀티 기능 넣어놓으면은 화면이 너무 작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럴 땐 진짜 아이패드 미니가 딱이죠. 제가 회사 회의 때도 이 아이패드 미니를 종종 사용했었어요. 아이패드 미니 들고 가가지고 여기 아이패드 미니의 메모장에다가 이제 회의 기록 내용도 적어놓고 그런 식으로 잘 이용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의 시간에 이 아이패드 미니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역시 얼리어답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했었는데 회의 시간에도 이제 간단한 메모 작성할 때 이 아이패드 미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노트 사이즈다 보니까 부담이 없어요. 회의 시간에 이렇게 프로 들고 다니면 조금 민망하잖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중소기업이었어가지고 요거는 좀 부담스럽고 노트 사이즈만한 아이패드 들고 회의 시간에 간단한 회의 내용도 작성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핸드폰 안에서 사진 편집을 잘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이 커서 그런 건지 이 손가락으로 제 얼굴 미세 조정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이패드 미니로 이 펜슬을 활용해서 얼굴 포토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얼굴 엄청 크게 확대를 해서 미세하게 볼살을 줄였어야 됐기 때문에 아이패드 미니와 애플 펜슬을 활용해서 섬세한 포토샵 작업을 진행을 했었죠. 사진 편집 같은 경우에도 아이패드 미니를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미니로 그림을 그리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는 안 했었어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는 저반사 필름을 묻혀놔가지고 그림 그릴 때 약간 유리 위에다 그리는 느낌이어서 이 종이 필름 붙여놓은 프로에 보통 그림을 많이 그리기는 했었거든요. 아이패드 미니에다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는 정도기는 해요. 엄청 디테일한 그림 아니면은 엄청 막 고사양의 그림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고사양 그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사양에 맞게 아이패드를 잘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직장인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사양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정말 간단하거나 귀염뽀짝하거나 캐릭터 이런 거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미니도 나쁘지는 않아요. 화면이 조금 작아서 그렇지 이렇게 간단한 취미로 그리는 그림들은 미니로도 충분하다. 근데 저는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리지는 않았다. 보통 이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소비성이기 때문에 뭔가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생산적인 일은 아이패드 프로를 많이 사용했고 뭐 유튜브나 카톡이나 인스타나 모바일 게임 이런 소비성에 관련된 일들은 보통 아이패드 미니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생산성보다는 소비성을 집중적으로 두고 봐야 할 아이패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패드 미니 7세대가 나온다 만다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패드 7세대를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충분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해요. 사실 아이패드는 핸드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중기적으로 안 바꿔줘도 상관없거든요. 배터리 타임도 괜찮고 지금 화면 깨진 데도 없고 뒤에 뭐 깨진 데도 없어가지고 저는 계속 이제 요거를 망가질 때까지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나왔을 때 젤리 스크롤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그만큼 이렇게 스크롤 하지도 않고 딱히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었다고 느껴서 저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로도 충분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 미니 7세대가 디자인 변화가 크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깻잎통 디자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11에서 아이폰 10이 넘어갔을 때도 이 깡통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온다 해서 바로 결제했었고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도 요 깡통 디자인이어서 좋아했고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미니도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갈 때 깡통 디자인으로 바뀌어서 구매한 것도 크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막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플 측에서도 아이패드 미니에다가 이제 애플 실리콘을 넣는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아이패드 프로랑 에어에는 지금 이제 애플 실리콘을 넣고 있는데 애플 측에서도 아이패드 미니가 생산성 아이패드가 아닌 소비성 아이패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실리콘 칩셋을 넣는다는 얘기는 못 봐가지고 굳이 또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로 막 고사양 작업을 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요거를 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2년 사용 후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랑 잘 쓸 수 있는 짜플 펜스에 대해서도 추천을 해드렸고, 아이패드 미니 7세대를 기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어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